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 일요일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는데 요즘에 또 비가 살짝 멈추고 굉장히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소식 웅아리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근황 소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상태인데요. 무려 2개 방송에 임영웅님이 등장을 해서 아주 제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둘 다 예능 방송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전달해 드려 볼 건데,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음악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BS 인기가요죠. 왜 중요하냐? 사실 임영웅님의 노래, 이 신곡 모래알갱이가 1위 후보에 등극이 되어서 이 인기가요, 그리고 바로 어제 방영했었던 다른 음악방송 프로그램이죠. 사실 쇼 음악 중심에서 임영웅님이 2회나 연속으로 1등을 했기 때문에 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아쉽게도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싱글 앨범이 아니었다면 제가 볼 때는 1위 후보에 당연히 들어가서 압도적인 1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아쉽게도 이 싱글 앨범의 한계상 아무래도 음반 점수에서만이 뒤처지는 게 아닌가. 사실 SBS 인기가요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싱글 앨범 너무나 좋고 모래알갱이 신곡 빌보드 차트에 2번이나 들어갔을 정도로 엄청난 쾌거를 달성했음에도 사실 이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본다면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이미 빌보드 차트에 들어갔고 여전히 스밍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다는 건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와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가 가진 파워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종영을 한 마이 리틀 히어로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청률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이 더 중요하다. 지금에 와서 보니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종영이 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언론사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를 극찬하고 있습니까? 신곡 모래알갱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음악방송에서 매번 1등 하긴 힘들어도 사실 그건 음반 점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뮤직뱅커와 같이 황당한 점수 집계, 방송 점수라던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사례를 제외하고선 사실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당연히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면 실제로 임영웅님의 파워가 이 정도까지 증명이 됐기 때문이에요. 방탄소년단, 임영웅, 싸이, 바로 6월 스타 브랜드 평판 1위에서 3위의 기록을 차지한 것이 얼마 전에도 분석 결과가 나타나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임영웅님, 방탄소년단, 싸이 이렇게 나란히 랭크가 됐다라는 것도 놀랍고, 방탄소년단이 1등을 했지만 이 탑3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2등을 차지했고, 전 세계에서 어찌 보면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엄청난 인지도를 자랑하는 가수 싸이가 3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봐도 임영웅님의 이 브랜드 평판에서 보여지는 파워만으로도 우리 가수가 정말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요, 참 황당무계하게도 이런 유튜브의 활동도 눈에 들어옵니다. 밑에 보면 이 포항 MBC 뮤직 플러스에서 이틀 전에 임영웅님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과거 무대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었어요. 이렇게 임영웅님이 이 포항 MBC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 이 지역 행사 때 임영웅님이 이렇게 무대에 섰던 기억이 제가 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포항 MBC 뮤직 플러스 위에 있는 영상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임영웅 할머니가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이 질병은 불치병이다. 임영웅이 50억을 들여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초청했다. 3개월째 잠 못 자며 고민했다. 걱정으로 밤을 꼬박 새운 임영웅. 어떻게 이따위 영상을 만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유튜브가 어그로를 끈다고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가짜뉴스잖아요. 임영웅님이 최근,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많았죠? 재혼을 한다라는 등, 이진우 유튜버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가짜뉴스들로 점 찍어진 채널들의 행태가 얼마나 볼썽사나웠는지. 근데, 여전히 이런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채널들이 있고,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설명드리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몰랐는데 왜 굳이 보여주냐. 왜냐하면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조회수가 수천 뷰에서 수만 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을 팔아서 어그로를 끄는 수준이 아니라 저런 가짜뉴스를, 그것도 임영웅님에게 하나뿐이 없는 할머님과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저거는 완전 명예훼손이죠. 심각한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유튜브를 보시던 분들 중에 소시의 영상을 잘 안 보시거나 처음 보신 분들 중에 만약 이런 가짜뉴스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게 가짜였구나.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리가 없구나. 이러한 현명한 판단력이 좀 더 생기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아무리 막강하고 아무리 인기가 좋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어머님과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짜뉴스로 만드는 악행들은 끝끝내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에 대한 좋은 대중들의 반응들도 지금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JTBC에서 예전 안방판사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었죠? 이 당시 때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상속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유산 몰아주기가 법적으로 가능하냐? 한 명에게 전 재산 상속이 가능하다. 이런 말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 할머니 재산 가수 임영웅한테 물려주신대 라고 했었던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유산 상속이 가능하냐? 그러자 자기의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3자한테도 충분히 상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임영웅님에게 만약 재산을 상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할머님이 계신다면, 정말 실제로 계신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임영웅님이 그런 상속을 받을 일도 없겠지만, 저런 이야기가 이제 임영웅님의 이름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할 정도로, 또 이것을 캐치해서 대중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름은 굉장히 핫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이 예능방송 프로그램 2군데나 등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어디냐? 바로 전지적 참견 시점입니다. MBC의 간판 예능방송 중에 하나죠. 자, 어제 방송분에서 임영웅님이 깜짝 등장을 했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찬원님도 함께 등장을 했고, 이용장님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러한 말을 해요. 이 정우라는 배우가 등장을 해서 전현무 씨 팬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특히나 이찬원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찬원님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찬원 선생님이 왜 보자고 했는지 모르겠다, 긴장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찬원이 기다리고 있는 식당에 두 사람이 등장했다. 이영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락이 통 없어서 포기한 줄 알았다 라면서 이찬원님에게 인사를 하자 이찬원님이 그래서 오늘 모셨다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이영자님이 사실 안 모셔도 괜찮다, 임영웅이나 영탁한테 부탁하면 된다 라고 너스레를 떨어서 웃음을 자아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전지적 참견 시점만이 아니라 많은 예능방송 프로그램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등장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며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모습으로 러브콜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노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임영웅님의 관계자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인도 있고요. 우리 트롯맨들을 통해서 증언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영향력이 많은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번지고 있고, 임영웅님이 고정 예능이 됐건 게스트로 출연을 하건 이렇게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좀 등장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임영웅님이 실제로 라이브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 생각 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마이 리틀 히어로처럼 이렇게 단독 예능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카메오건 아니면 고정 프로그램이건 또는 장기적으로 방영하고 있었던 대표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건 아마 임영웅님이 조만간 깜짝 놀랄 소식을 전달 드려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자, 더불어서 이 예능 방송에 두 번째 등장한 임영웅님의 이야기도 제가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씨가 쏟아내고 있는데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임영웅님의 소식이 사실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정리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들과 겹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다른 채널에서 했던 뉴스 기사도 왜 또 중복되냐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의 독점 기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더라도 우리 아티스트 소식이니까 기분 좋게 들어주시면 어떨까. 자, 그리고 소시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대중들의 반응을 먼저 한번 제가 이번 영상에선 말씀드리면서 깜짝 놀랄 이야기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이 예전 뽕숭아학당에서 연기했었던 광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때 임영웅님이 정말 이 광해 연기가 엄청나죠?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이라고 하던 이 임영웅님의 이 대사,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나 이 연기력이 정말 대단했는데, 이 연기력이 그냥 임영웅님의 연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그 자체가 이미 배우다, 목소리가 배우의 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당시에 나왔을 만큼 임영웅님의 이 선천적인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이 연기가 지금 시간이 흘러서 많은 대중들에게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쭉 살펴보니, 잘한다, 대하 드라마 캐스팅 가봤으면 좋겠다, 와 딕션 대박이다, 왜 잘하냐, 잘하는데 너무 웃기다, 이런 이야기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잘한다, 야 발성이 이병헌만큼 잘하네, 와 개 잘한다, 단독 콘서트에서 사극 검색으로 찍지 않았어? 아마 아비앙도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발성은 물론이고 연기 자체를 너무 잘하는데 드라마 찍어도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야 다재다능한가 봐, 더 다듬으면은 연기도 가능할 것 같아, 뮤지컬 데스노트였나? 그것도 잘 부르던데. 자, 일반 대중들이 보던 이 임영웅님의 모습이 트로트 가수에 국한지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절대적인 영향력이 이 노래에서만 번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기계까지, 이제는 연기계까지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쭉쭉 번져나가고 있구나 라는 걸 요 대목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자, 그런데 이 대중들의 반응이 연기에서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요거 기억나시나요? 뽕숭아학당 때 제가 예전에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야외 촬영 중에 엄청나게 큰 나방이 세트장을 돌아다니니까 이 이찬원님부터 다른 트롯맨들 모두가 막 놀래가지고 막 기겁하는데, 임영웅님이 그냥 쿨하게 자신의 팔에 붙은 걸 자꾸 손으로 툭 날려버리는 이 상남자다운 모습. 아마 포천에서 이렇게 자라왔던 임영웅님에게는 일명 팅커벨이라고 불리우는 이 휴대용 나방이 익숙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임영웅님이 GOP 전방부대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면 이런 큼직큼직한 곤충들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쿨하게 임영웅님이 잡고 손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이런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그냥 임영웅님이 이 나방이 계속 날아다니니까 열심히 보고 있다가 손으로 이렇게 팍 쳐버리는 임영웅님이 어떤 이런 익사이틱한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이걸 보고 많은 일반 여성들이요 이 모습에 반했다. 벌레 잘 잡는 남자가 이상형이다. 깜짝 놀랐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 주먹으로 나방 냅다 치는 거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다. 벌레를 보고 호들갑 안 떠는 거 멋있다. 오늘부터 내 이상형이다. 대왕 나방 맨손으로 잡는 사람이 내 이상형이다. 주먹으로 치는 거 왜 이렇게 웃긴데. 이름이 괜히 영웅이 아니었네. 주먹으로 치는 게 너무 웃긴다. 마지막 왜 이렇게 웃기냐. 내가 만약 옆에 있던 이찬원이었다면 반했다. 이찬원님은 옆에서 놀랬는데 임영웅님이 쿨하게 손으로 잡고 나방을 던져버리잖아요. 그거 내가 옆에 있었으면 반했다. 결혼하자. 냅다 던져버리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웃기지? 벌레 잘 잡는 거 좋아. 내 남친같이 호들갑 떨면 싫어. 와 진짜 대단하다. 너무 웃기다. 와 개멋있어. 나 임영웅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거 보고 그 포감됐잖아. 멋있다. 상남자다. 대박이다. 와 엄청 큰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벌레 잘 잡는 거 진짜 멋있어. 진짜 개쩐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임영웅님의 상남자적인 모습에 노래만 잘하고 인성만 바른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상남자 정도의 모습에 일반 대중들, 여성분들이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보는 임영웅님의 파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영화만 보는 극장, 김우중, 임영웅, 영탁까지 콘서트 감동 관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담아낸 실황 영화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임영웅님부터 영탁님까지 이 트롯맨들의 콘서트 영화가 잇따라 개봉하면서 아주 영화계를 핫하게 달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가장 큰 성적을 냈고 방탄소년단과 비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이 유일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과거 임영웅님이 이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극장간 임영웅, 영웅시대 성원에 뭉클했다.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날 것 같다. 가수 임영웅님이 영화관을 찾아서 이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울컥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기습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뭉클한 기분을 느낀 임영웅님이 이때 막 함성에 너무 눈물이 날 것 같다. 노래도 한 소절 하고 이때가 또 떠오르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I'm Hero The Final이 대박이 났는데 요즘에 성황리에 종영된 마이 리틀 히어로까지 그야말로 영웅시대 분들과 임영웅님의 이 똘똘 뭉친 그야말로 영웅시대 그 자체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으로 온 사방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보니 MBC의 대표 간판 예능방송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바로 유재석 님이 등장하는 이 놀면 뭐하니 굉장히 대표 방송 프로그램이죠. 최근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신규 멤버들도 이렇게 막 들어오기도 했는데 자, 이 놀면 뭐하니 역시 MBC의 예능방송으로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실 텐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씩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주우재 씨가 결국 임영웅이 정답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일반인 분들과 함께
패키지 여행을 떠나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과 패키지 여행을 떠난 놀면 뭐하니 멤버들이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놀면 뭐하니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독특하게도 이렇게 이 연예인들이 직접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이 패키지 여행을 함께 간 겁니다. 우리가 패키지 여행 가면 어떻게 되죠?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이날도 그렇게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주우재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버스에서 노래를 틀었는데 이 주우재 씨의 선곡이 좀 문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쿨의 옛날 그룹 있죠? 가수 쿨의 노래를 딱 선곡했는데 함께 계신 이 일반 대중들, 어머님들이 반응이 떨떠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르세라핌 노래 들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 중에서 한 여행객분이 하지마 정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선곡할까요? 라고 했더니 반응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방송 장면을 찾아봤어요.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 방송 장면 제가 보여드리면 이번엔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딱 선곡하니까 어머니도 표정이 엄청나게 밝아집니다. 알고 보니까 또 이 버스 안에도 영웅시대 분들이 계셨던 거죠. 역시 어디를 가도 영웅시대다. 근데 이 중에 한 분이 유재석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요. 톡톡 하고 유재석님을 건드리더니 이러한 말을 합니다. 혹시 유퀴즈에 임영웅이 나왔잖아요. 하니까 유재석님이 예 나왔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어머님이 그대로 똑같아요?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이 방송에서 보나 실물로 보냐 그대로냐 똑같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재석님이 빵 터져서 예 똑같아요 크크크 이러면서 막 빵 터진 거죠. 그러면서 다른 어머님도 막 웃어요. 막 웃으면서 아유 임영웅 얘기에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러면서 수줍어 하는 거죠. 야 대단합니다. 어딜 가도 연예인들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3번의 성공만에 여기 계신 너무 대단합니다. 이게 짧은 38초짜리 영상 되는데 제가 요거 제 영상 가장 최상단에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영상으로 보시면 소시가 왜 이렇게 빵빵 터지는지 충분히 느껴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기사에 보면 이러한 말도 있어요. 쭉 내려보다 보니까 이 사랑은 늘 도망가를 듣고 많은 분들이 감격했는데 이희경 씨가 울컥했다라는 기사 제목이 있어요. 쭉 보니까 임영웅님의 이 노래도 너무나 좋고 특히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어 중에 카페에서 라이브도 들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한 사장님이 가수로 이렇게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부터 임영웅님의 바램으로 여운 있는 무대를 다 완성했는데 유재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웬만한 노래는 다 듣는데 처음 들어본 노래다. 노래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다들 부르시면서 실제로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라. 그리고 이분들의 떼창에 이희경 씨가 눈시울을 붉혔고 주우재 씨 역시 너무 뭉클하더라. 근데 여기서 부른 노래가 바로 바램이었던 거죠. 사실 이 바램이라는 노래 하면 누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임영웅님의 바램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노사연님이 원곡자가 맞지만 노사연님도 인정했고 또 많은 대중들도 알고 있는 것이 임영웅님이 부른 바램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램을 들으면서 현장에 있었던 이 연예인들과 많은 분들이 다 눈시울이 붉어졌던 거죠.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죠. 사실 임영웅님은 과거 뉴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을 해서 또 이렇게 유재석님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 히어로 특집 방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딱 끝나면 아마 2집 앨범이 발매가 되어서
정욱터 콘서트 홍보를 하게 된다면 또다시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뭐 요런 예측을 제가 살짝 했었는데 아쉽게도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은 지금 좀 불투명해진 상태이긴 하죠. 하지만 어찌됐던 간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했었던 모습이 막강하다 보니 이제는 임영웅님의 이야기만 나와도, 임영웅님의 노래만 나와도 다 같이 떼창을 하시고 감격스러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또 누가 봅니까? 국민 MC인 유재석님과 함께한 다른 연예인 사단도 야, 정말 가수 임영웅의 영향력과 파워가 어마무시하구나, 이런 얘기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의리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공개된 임영웅님과의 촬영이 있었던 궤도 유튜버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뭐 각종 비하인드가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기사 중에 이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박성웅 씨가 임영웅님과 뽕숭악당에서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온 가족이 바로 영웅시대 임영웅의 팬이었다, 광팬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죠.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다, 연예인들이 증언하는 임영웅님의 위상과 미담은 더 대단하다 라는 것이 정말 매일매일 증명되고 있는 요즘인데, 자, 요 글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보면 그거 알아? 의상협찬 임영웅.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임영웅님이 의상을 협찬했다. 아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의상을 협찬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바로 이게 이분들입니다. 노브레인. 노브레인? 어디에서 많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인연도 있는 바로 노브레인이죠. 자, 이분들이 최근 최정은의 밤의 공원에 등장을 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이 최정은의 밤의 공원은 과거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읽는 간판 음악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에 노브레인 분들에게 의상 협찬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의상 협찬이 뭔가 제가 누누이 뜯어봤는데 이 빨간색 의상이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눈치 빠른 소천사님들은 벌써 예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빨간색 의상이 왜요, 소씨? 자, 이 빨간색 의상이 바로 임영웅님이 협찬해준 의상 같습니다. 왜냐? 자, 과거 이 뽕숭아학당 때 임영웅님과 노브레인 분들이 팀을 해서 이 락 공연, 멋진 밴드 무대를 했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또 락커 웅이 탄생하면서 막 반응이 뭐 그냥 이렇게 막 저렇게 막 난리가 났다라는 거 아마 본방사수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당시 때, 이 방송 때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옷이에요. 보니까 노브레인의 리더 이성훈 님이 임영웅의 선물 자랑, 잘 입을게 영웅이. 자, 보니까 임영웅 님과 노브레인 밴드 분들이 함께 공연을 했을 때 입었던 의상이 바로 이 붉은색 수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소씨가 방금 보여줬던 이 빨간색 수트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요 빨간색 수트를 요번에 이 밤의 공원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다시 노브레인 분들이 입게 되신 것 같아요. 이 당시 때 이 기사를 보면은 우리 엄마 아빠 전화기 폭발해서 전화기 바꿔야 한답니다. 양복 맞춰준 거 잘 입을게 영웅이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 누가 사줬으려나? 누가 사줬으려나? 알고 보니 이 노브레인 멤버들에게 임영웅 님이 이렇게 의상을 선물한 거죠. 단체복을 선물한 겁니다. 이 당시 때 이게 또 굉장한 미담으로 훈훈하게 번져 나갔었는데 그 인증사진이 바로 요 사진이었죠. 그런데 요번 노브레인 분들이 밤의 공원이라는, 이때가 벌써 수년 전이잖아요. 수년 전에 받았었던 임영웅 님의 의상을 입고서 바로 이 공중파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이 최정훈의 밤의 공원, 제가 유희열 씨의 스케치북을 읽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KBS 2채널에 아주 장수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뒤를 이은 신규 편성 프로그램입니다만 뭐 이름만 바뀌었지
유희열의 스케치북 방송 프로그램처럼 가수분들이 나오고 무대를 서는, 그리고 또 토크를 하는. 그런데 이때 메인 MC를 보는 가수분들이 요번엔 최정은 씨고 그전에는 박재범 씨였죠.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이 변경되고 있는 더 시즌즈라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노브레인 분들이 임영웅님에게 받았던 수트를 또 한 번 입고 나와서 의리를 자랑하지 않았나. 하고 많은 의상 중에 왜 저거 입고 나갔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에 대한 고마움을 한 번 더 이 노브레인 분들이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